요즘 한국 노인들 자주 가는 이곳. 이것 때문에 노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는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혹시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켜고 밥을 드시고 잠깐 누웠다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경로당에 들러서 익숙한 얼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집에 돌아와 누워있다가 저녁을 드시고 또 TV를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이것도 나쁜 하루는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챙기느라 고생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경로당에 매일 가시는 분들 중에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후회하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갔다 오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고 왜 갔나 싶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이 들수록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할 진짜 사는 맛을 돌려주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만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곳에만 머무르는 생활, 매일 같은 사람만 만나는 생활, 매일 같은 이야기만 듣는 생활, 매일 같은 걱정만 반복하는 생활. 이 패턴이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경로당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공원에 앉아 있다가 집에 오니 왜 이렇게 더 외로울까요? TV를 하루 종일 봐도 머릿속은 더 멍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익숙한 곳, 가던 곳만 찾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지루하고 외롭고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는 게 뭐 이래? 이러고 살면 뭐하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이 조금 늙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 이 감정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은 왜 처음엔 좋았다, 나중엔 후회하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대 중반이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대충 집안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사람 구경도 하고 말동무도 생기고 좋았다고 하십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낫고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 덜 외로웠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봐야 늘 똑같은 분들이고 대화 내용도 늘 비슷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야 맨날 그 집 며느리가 어쩌고 누구 아들은 돈을 잘 벌고 누구 딸은 부모한테 용돈도 한 푼 안 주고 누구는 어디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있고 이런 대화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듣고 넘겼는데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남 이야기를 듣고 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고 남의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벗을 찾아 나갔던 것이 기분만 더 가라앉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그 다툼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그 할멈들 꼴 보기 싫어서 경로당 안 가련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문화센터 한번 가봐.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대. 엄마 그림 그리고 싶어 했잖아.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니? 못해.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뭔 그림을 그려.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가니? 이 대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말들 아닌가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처음 가면 민망하고 어색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곳을 찾고 늘 가던 곳만 가게 됩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소파, 익숙한 TV, 익숙한 경로당, 익숙한 공원 벤치. 늘 앉던 그 자리가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곳에 오래 머물면 사람이 점점 작아집니다.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해볼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이번 주가 지난주와 똑같아집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이 계속 권하길래 마지못해 동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 나가 봤습니다. 처음 간 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또래도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익숙해 보이고 이분만 혼자 불쑥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연필은 잡아봐야겠다 싶어서 집어들었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랍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괜히 왔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망신만 당하게 생겼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색을 고르는 감각이 참 좋으세요. 처음인데 느낌이 있으신데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잘 안 왔다고 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설레서 잠이 안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가 나를 새롭게 봐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공간에 가면 내가 다시 학생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고 계십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은근히 모여주면서 이거 어때요? 내가 그린 건데요.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림 수업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매일 들어온 이야기는 남의 며느리 이야기, 남의 아들 자랑, 남의 병원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에서 들어온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색을 고르는 감각이 있다는 것. 내 손이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요?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멀리 여행을 가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 근처에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가만히 앉혀두는 곳인지 아니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곳인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림이든 노래든 글쓰기든 스마트폰이든 요리든 악기든 외국어든 무엇이든 하나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가지는 마십시오.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순간 삶 전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 드시고 TV, 점심 드시고 TV,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TV. 처음엔 좋았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그런데 쉬면 쉴수록 몸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이 아프다고 안 움직이시면 더 심해집니다.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셔야 무릎 주변에 근육도 생기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 말에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간 날은 러닝머신 버튼도 누를 줄 몰라서 간신히 15분 걷고 내려왔는데 땀이 나고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아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오기도 생기면서 다음날 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처음엔 15분, 그 다음엔 20분, 한 달 뒤에는 30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세가 예전보다 조금 펴진 것 같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또 뭐하지였는데 이제는 아침 먹고 운동 가야지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도 생겨 말벗도 되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잡고 내 허리로 버티고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자존심입니다. 몸을 쓰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걱정이 커지지만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면 걱정이 조금씩 작아지고 생각도 정리됩니다. 운동센터, 복지관 체조교실, 수영장, 걷기 모임, 요가 수업.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자극이 있는 관계의 공간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모임은 갔다 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분은 동네 모임을 정말 열심히 다니셨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겉으로는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만 갔다 오면 진이 빠지는 것 같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독서 모임에 가자고 해서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내가 책을 얼마나 읽는다고 가서
무식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잘난 척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정해놓고 읽은 만큼만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어떤 분은 두 줄을 읽고 오기도 했고 어떤 분은 책보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대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나는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남 욕이 아니라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생각을 나눈 것이지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질입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 있고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노래교실, 봉사 모임, 종교 모임, 걷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보십시오. 거기 다녀온 뒤 내 마음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더 가라앉는지. 그게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지만 반대로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앞으로 혼자 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 밖에 나만의 조용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도서관도 좋고 성당이나 교회나 절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곳도 좋고 조용한 카페도 좋고 폭지간 휴게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조금 정돈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경로당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로당 가는 것도 좋고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다만 늘 거기서만 하루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할 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 몸을 쓰는 곳,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 이 네 가지가 있는 곳이라면 지금 당장 찾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곳에 다녀온 뒤 내가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드느냐입니다. 노년의 격차는 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머무느냐에서 생깁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걱정만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로운 공간에 가서 배우고 걷고 웃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 뒤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사는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딱 한 곳만 찾아가 보십시오. 집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수업, 도서관 모임, 걷기 모임, 체조교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구경 삼아 그냥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등록까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까지 가보는 것도 시작입니다. 안내문 한 장 가져오는 것도 시작입니다. 삶은 큰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 밖으로 나가서 낯선 문 하나를 열어보는 것에서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배우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내 얘기다 싶으신 분, 아니면 이 영상 보고 나서 실제로 어딘가 다녀오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